안녕하세요. 감기 기운이 다 낫질 않아서 사실 계속 아이고 훌쩍거리고 막 좀 그럴 수 있어요. 음, 음, 일단 이번 글은 그리고 약간 생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엄마랑 같이 거주 중이어서요. 그리고 머리 이거 자른 거 아니고 약간 히메인데 지금 좀 소프트 히메로 바꾸려고요. 이거 머리 직접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 마감이나 이런 게 완벽하지가 않아요. 컷도 그냥 제가 집에서 하고 사실 뭔가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그냥 직접 하는 게 낫기도 하고 네 사실 스트리머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냥 혼자 다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. 시간 비용 절감. 그래서 약간 흩어진 주제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엄마의 특징이잖아요. 이거는 혼자 후다다다다다다다 하고. 그래서 자, 오늘은 제가 오늘 썼던, 정확히는 지금은요, 육아에 대한 생각들.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특이한 애였어요. 왜냐하면 잘 놀아야 잘 큰다? 라는 막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. 지금 제가 혹시나 저 잠깐 문제되면 저한테 따로 DM 주시면 되고요. 근데 이거 언급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막 육아 관련된 동영상 있죠. 그런 것도 막 어릴 때 보고 제가 집에 7살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거든요. 이제 그 아빠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셨기 때문에 좀 일찍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책도 많이 있었고요. 그래서 막 엄청 유복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집이었죠.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들이 잘 놀아야 잘 크는 것 같다, 아이들이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대학 때 교직이수 할 때도 이제 실기교육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교육학개론이랑 이런 것들도 내용이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육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26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한 23살, 24살 이때부터 부모의 권위 이런 책 있죠. 그러니까 권위적이지 않되 권위는 있어야 된다. 뭐 이런 그러면은 일단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일단 내가 좀 바로 서야 된다.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어릴 때부터 그냥 관심이 많았어요. 그래서 약간 뭐 꼭 자기 개발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육아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냥 아이들을 막 이렇게 대놓고 어머 예뻐 이러지는 않아요. 왜냐면 또 애들이 그럼 놀라잖아요. 처음 모르는 이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어머 얘야 너무 예뻐 이러면 아이가 놀라니까 가만히 관찰을 하는데 되게 천천히 다가가죠. 그리고 최대한 동등한 시선으로 가고 최근에는 이제 콧물이 이렇게 납니다. 여러분 죄송해요. 감기 걸려서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요즘에는 아이를 만나요. 그럼 이거는 좀 전후사정을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저는 떨어져 있어도 좋은 편이고요. 이제 제가 주 양육자였고 워낙에 친밀하게 지냈으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뭔가 받아쓰기 점수 이런 것보다는 좀 제가 커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전체 결을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왜 저렇게 막 허용적이지? 이러고 잘못 보면 방임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의 중요도가 물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에 대한 저는 존중도 합니다. 왜냐하면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떤 기본 소양 같은 건데 그러면은 그거 100점 못 맞으면은 얘가 되게 가치가 없는 애인가요? 그건 아니죠. 제가 예전에 어떤 광고를 봤었는데 어떤 이제 한 7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하루 종일 이제 그 광고에서 검은색 A4 용지 도화지 같은 데다가 검은색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봤는데 이 친구는 고래를 이제 그 한 장 한 장을 크게 고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
뭔가 기가 죽어 있거나 그렇게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좀 속상해할 때 저는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. 그래서 지금 딸아 네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이렇게 큰 어떤 프로젝트의 하나일 거다. 이제 좀 더 근데 아이가 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했었죠.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요즘에 아이를 만나면서 좀 아동 복리가 그래서 뭘까 싶은데 이게 아동이 편안한 쪽으로 가는 게 그러면 무조건 아이 기준에 맞춰야 되나?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아동 복리라는 게 관점이 상당히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보는 시선과 경찰에서 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선을 고려해서 이제 조금 더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법원의 입장은 또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네. 근데 지금 또 제가 이혼 소송 중인데 아이를 만나다 보니까 뭔가 저의 육아관을 강요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제가 만들었던 방향성에서는 지금 좀 많이 어긋나 있어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. 요가는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제가 지금 사정상 아이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2주에 한 번씩밖에 못 보고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는 손이 가더라고요. 왜냐하면 뭐 옆에서 뭐밥 해주고 뭐 이렇게 집이 있어야 되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 외에도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으면서 또 친구를 배려하면서 동료와의 또 좀 불가피한 선의의 경쟁에서 어떻게 좀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. 그리고 경쟁이 전부가 아니다. 좀 그냥 너만의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.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. 네,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전달을 해줄 수 없는 게 사실 아쉽고 저희 딸은 12살이에요. 근데 뭐 저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죠.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그 이제 만날 수 있는 1시간 동안 그것들을 좀 응축을 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너무 딱딱하지 않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장난도 되게 많이 쳐요 저희. 근데 그 장난 안에서도 그 1시간 안에 아이가 좀 생각할 거리, 판단할 만한 것들을 좀 던져주고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애니까 뭘 알겠어 이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른한테 얘기하듯이 똑같이 얘기해요. 그렇게 해도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성숙하잖아요. 또 생각도 사고도 빠르고 정보량이 많아진 대신에 이제 좀 아무 정보나 접해서 저희 딸도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검열을 저는 좀 도와주는 요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육아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저의 바람은 그냥 아이가 아이답게 잘 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쪽으로 세상이 많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네,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되게 제목은 약간 무겁게 육아 철학 에세이 이러지만 그냥 제가 실수하고 또 그랬던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공감이 있으실지 않을까. 그리고 단순히 이제 육아 관점 내가 누구를 키운다 이게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아,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메꾸고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은 좀 받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. 그런 바람으로 썼습니다. 역시나 글보다 영상이 길죠. 저는 항상. 제가 생각보다 말이 많아요. 네, 그래서 혹시나 좀 뭐 전부 다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좀 불편한 워딩이 있으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저는 전문 출판 업체를 거치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나 불편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네,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래도 저의 생각을 한번 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